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는 월 6만 5천 원이면 지하철과 버스는 물론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 이용권, 기후 동행 카드를 판매합니다.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이 기대되는데 경기도와 인천 등 광역권까지는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 카드를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월 6만 5천 원만 내면 지하철과 버스는 물론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그동안 지하철만 가능했던 정기권이 버스와 공공자전거까지 확대된 겁니다. 지금 따릉이가 이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교통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따릉이가 굉장히 좋은 연계 수단이 이미 되었죠. 기후동행 카드는 이용 횟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실물 카드는 물론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를 타고 노원구에서 강남까지 왕복 48km를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정기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매월 9만 5천 원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학생은 매월 3만 3천 원가량의 교통비가 절감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계산법으로 기후동행 카드를 통해 50만 명 이상의 서울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 원 이상의 교통비를 절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13,000대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줄고 연간 3만 2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교통비로 쓰고 있는데 절반 더 가까이 지원을 받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이런 제도가 앞으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아닌 경기와 인천에서 지하철을 탈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기본 요금이 다른 광역버스는 사용이 불가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인천이나 경기도가 적극 호응해 주셔서 이 제도가 시범 사업 기간부터 함께 시범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범 사업 기간까지 앞으로 4개월이 남아 있는 만큼 아마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져서 기후동행 카드는 시범 운영 후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또 내년 9월 운항 예정인 한강 수상 버스 등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제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서울시가 통합환승 정기권 출시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인천시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인천시는 서울시의 통합환승 정기권 운영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방적 시행 발표에는 우려를 표했는데요. 인천시는 수도권은 공동생활권으로 묶이는 만큼 세 개의 지자체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도입 방안을 논의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K패스 사업 역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동 협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의 행정구역이 31년 만에 개편됩니다. 정부는 최근 인천광역시 재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2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는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 관할하는 재물포구와 영종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등 3개의 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인천은 지난 1995년 개편을 단행한 이후 2개의 군, 8개 구의 행정구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편하게 되면 2개의 군, 9개 구로 변경됩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오는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 효성지구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의 원주민들과 시행사가 보상을 놓고 오랜 시간 갈등을 이어왔기 때문인데요. 네, 최근 법원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잇따라 원주민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민들은 이미 사라진 집 때문에 보상받을 길은 더 막막해졌다고 호소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민원25 이세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0년 가까이 표류해온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여러 의혹과 잡음이 흘러나오는 동안 원주민들은 보상 문제로 생사를 오갔습니다. 그 동네에서 제가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보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저희를 제외시켜 놓고 길거리에 내앉고 정신과 약 먹고 그러니까 이거는 21세기에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시행사의 이주 대책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원주민은 모두 200여 명. 법에 따라 청구한 수용 재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속수무책 이루어진 강제 철거에 저항도 해봤지만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돼 쫓겨났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몇 년째 집행한다고 그래갖고서는 공무집행 방해다, 부당이득금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희 공사 방해 가처분까지 해갖고 지금 주민들을 재판받게 하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정말 전과자가 되고. 시행사와 원주민 간 갈등이 극에 달하자 인천시의회도 행정사무조사에 나섰습니다. 보상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법률 위반 사항은 다 밝혀냈는데 인천시 의회가 행정청한테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결과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보고서는 그냥 유야무야. 그런데 최근 인천지방법원이 원주민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원주민 19명이 시행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시행사가 수립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이들 원주민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달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도 수용재결 신청을 하지 않은 시행사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심위의 이행명령은 행정소송과 달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보상은 여전히 먼 이야기입니다. 수용재결 신청을 위해서는 물건조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조사 대상인 집이 철거로 이미 사라진 탓입니다. 이미 철거돼서 증거인멸해서 없어져 버린 물건을 어떻게 조사를 하고 공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하고 협의해서 이거를 우리들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건지 그거를 검토하겠다고 인천시가 더 우스운 모양입니다. 지금. 시행사는 집업 판결에 즉각 항소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주민들은 시행사가 마련한 대상자 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했고 판결 역시 관련법의 손실보상과는 별개라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대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행정조치나 위법성도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보내왔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이행명령은 보상 확정이 아닌 재결 신청에 관한 부분이며 향후 확정 결정을 받아야 할 내용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갈등 중재가 시급하지만 사업 승인을 내줬던 행정청은 나설 명분이 없다며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재결이 나서면 저희가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행 자체를 또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강제 집행이 이어지면서 효성지구 안에 남은 원주민은 이제 겨우 4가구. 잇따른 판결과 이행 명령에도 팽팽한 갈등 속에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끝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에 따라 5조 원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인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오는 2039년 말까지 16년간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2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용자 통행료 절감이 2조 5천억 원이었으며 여가 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산업 생산 유발 1조 9천억 원, 관광 매출 증대 9,400억 원 등입니다. 한편 이번 분석 결과는 제3연륙교 개통과 연계했으며
통행료 인하에 따른 장내 교통량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와 영종 지역 내 신용카드 매출 자료 등을 이용해 생산과 부가가치, 취업을 얼마나 유발하는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지방의회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조례 제정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평구 의회에서도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구의원 연결해서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익성 부의장님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의장님, 먼저 부평구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지역 민생 치안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비슷한 성격의 자원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와 모범운전자와는 좀 달리 그 지원 관련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이 되어 왔어요. 상위법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은 주로 야식비와 방범 순찰을 위한 피복비 그리고 뭐 경광봉 지원하는 것 정도에 그쳤고 이분들께서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그 대기하는 장소인 방범초소 또한 그 대부분이 무허가 컨테이너로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부평구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율방범대 조례 전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및 운영에서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역할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전부 개정안에는 기존의 지원 사항을 포함해서 첫째, 순찰에 필요한 차량의 구입비 그리고 그 차량의 유지비 지원과 또 방범초소 설치비 또는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사무실의 임차 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범죄 예방 활동과 청소년 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등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범 활동이나 교육 그리고 훈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으로 그럼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길 걸로 예상하십니까? 최근에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장에서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 또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상해보험은 자율방범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범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더 큰 자부심을 갖고 부평구의 안전을 위해서 힘쓸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평구의회 이익성 부의장이었습니다. 김포시가 본격적으로 도심 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김포시는 지난 8일 도심 항공교통 안전 운항을 위한 공영 및 항로 분석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역 기간은 10개월로 오는 2024년 7월까지 진행됩니다. 김포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가 UAM 사업의 최적지임을 입증하고 구체적 항로를 제시해 국토교통부 상용화 사업 참여를 노릴 방침입니다. 부천시가 오는 16일 제15회 부천기업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부천시는 장소기업에 대한 현판 수여식을 진행하는 동시에 지역의 5대 특화 산업인 금형, 패키징, 세라믹, 로봇 등의 산업관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천기업 한마당은 지역 제조기업의 우수 제품을 시민에게 알리고 판매하는 홍보 판촉 행사로서 올해는 4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합니다.